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4년 1월 29일 오프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이제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아주 좋게 좀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강세 출발했고요. 2,4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13.51포인트, 0.5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선이 다시 조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고 일단 상승 종목이 454개로 하락보다 한 200개 정도 더 많은 상태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1.27포인트 올라서 0.14%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634개니까 하락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시장은 분위기가 온도차가 조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더 높게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출발 보였고요. 그다음 오늘 좀 바이오 쪽이 좋네요. 그 삼성바이오가 아마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네. 이제 아마 미국의 규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법안이 뭐 이렇게 발의돼서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삼성바이오가 좀 수혜받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올랐고 반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조금 약세 보이는 반면 HLB하고 셀트리온제약 역시 오늘 보니까 딱 그냥 바이오가 한눈에 딱 네. 들어오는데 오늘 일단 출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오늘 가장 큰 뉴스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보조금 결정이 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삼성전자 여전히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는 또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출발은 다소 밋밋한 양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약품 업종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넘는 급등세를 가져가면서 지금 뭐 론자, 뭐 우시바이오, 뭐 그다음에 후지필름,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CDMO 쪽에서는 4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론자는 조금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 둘뿐이었는데요. 뭐 만약에 우시바이오에 어떤 이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신약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아시아 담당 그 생산 시설은 뭐 삼성바이오가 뭐 네. 독점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죠. 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 전부 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크래프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정말 오랜만에 크래프톤 주가를 봤는데 지금 그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오늘 돌파하면서 출발했고 뭐 거래가 얼마나 쌓이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임사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적인 시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시장 쪽은 HLB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지금 HLB 생명과학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외 나머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다만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는데 SNS텍 3% 이상의 강세,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든지 뭐 셈CNS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ST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 쪽에서는 엔캠이 다시 한번 강세, IT 부품 쪽에서는 유플렉스의 급등과 더불어서 나무가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최근에 리포트에서 애플 XR과 관련된 부품 쪽에 뭐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임스가 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뱅크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양 시장이 좀 온도차가 좀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네, 눈에 들어오는 건 좀 바이오 쪽 네, 네, 눈에 네.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LNF가 어디 갔나 했더니만 오늘 그 코스피로. 코스피로 네, 갔군요. 예, 그래서 오늘 LNF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사실 2차전지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코스피로 이전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빼고는 대부분 그 바이오 쪽이 또 위쪽에 좀 포진된 모습이라 일단 이제 좀 그 부분이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수급 보니까 그렇게 좀 수급 상황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2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은 800억이나 파네요. 외국인들이 네. 또 연기금마저도 소폭이지만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좀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인 상황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유가증권 시장은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벌써부터 외국인과 기관 합의 한 1,200억 가량 쌓이고 있는 모습이고, 웬만한 대형주와 대부분의 업종에 모두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 코스닥 시장의 지금 오늘 움직임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크래프톤, 현대차, 삼성 SDI, LNF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 하이닉스는 소폭의 매도, 에코프로머티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S나 현대모비스엔 또 매물이 나타나면서 일단 업종 내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양상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작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른데요. 에코프로나 SFA 반도체, 고영, HL 테라퓨틱스, 에코프로비엠 등 몇몇 종목군들의 매도가 이미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라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자람 테크놀로지, 포시에스, 핌스 금액도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뭐 종목을 견인하는 것도 아니라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신뢰도가 낮은 측면, 그러니까 참고 기준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실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인 반면 매도하는 쪽의 종목군들은 뭔가 명확하게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도 꽤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물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의 매물이 오늘도 시간 끝까지 확대되는지 여부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급상은 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코스닥 쪽에 많이 네. 좀 집중이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업종과 이제 섹터 쪽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 그냥 거의 독주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효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보니까 뭐 CNT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있잖아요. 네네. 이쪽하고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의 효과로 봐야 되겠죠. 게임주들 주가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모처럼 좀 이어지는 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요즘에 XR 관련주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VR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좀 하락하는 쪽은 보니까 오늘 일부 조선주들하고 많이 빠지진 않는데요. 조선, 면세점, 호텔신라가 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아마 실적에 의해서 일부 기업들이 영향받는데 오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섹터를 보니까 일단 그렇게 막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고 그래도 오르는 업종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끌고 있지만 그 외 뭐 한독이라든지 뭐 파미셀,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동아ST 이런 종목군들이 좀 골고루 올라가는 것도 눈에 띄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들 중에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에서 깃발을 꽂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대형주 중에서 꽤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의료정밀 업종 쪽에서는 ST바이오센서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구의 업종 쪽에서는 뭐 비금속 광물 정도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종 내에서는 뭐 시총이 다 대부분 작은 종목군들이라 큰 의미를 부여할 종목군들은 없어 보이고 뭐 태경 BK의 급등 정도가 업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종과 화학업종도 광부업권 이상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태영건설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간 양상이고 태영건설도 또 거래가 급증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PF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우려가 한국에 넘었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갖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주가는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오늘은 사이즈 중에서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대형주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크래프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오늘 SKC와 SK바이오팜도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이런 뭐 셀트리온까지 합치면은
이 제약업종의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셀티온까지 상승률 상위에 끼어 있다는 점은 오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해운주들은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 그 다음에 LPG, 윤활유 관련주들은 유가 움직임에 연동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 그것 때문이죠. 그 이제 미군이 또 사망한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봐야 되겠죠, 이쪽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뭔가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그 후티 반군이 공격한 쪽이 러시아 네. 상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금 국적을 가리지 국적을 안 않고 가려.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시밀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벌써 5% 넘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넥스라든지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전체적으로 일단 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이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약세 보이는 종목 쪽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지금 조선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JYP 엔터도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비처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 글쎄요, 아직은 초기라 반응이 어떤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 이제 현지 걸그룹 데뷔가 있긴 저 있었거든요. 26일 날. 네. 네.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주가가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 반응은 좀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비처뿐만 아니라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그룹들이 데뷔하고 있는 네. 가운데 캐치아이를 가장 네, 기대하고 캐치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조선기자주 쪽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현대임스의 급락 자체가 오늘은 또 약세의 흐름으로 잡히고 있어서 현대임스가 급등할 때는 관련된 종목이 일부 자극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반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현재 구간에선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신규 상장 기업들이 일단 첫날은 되게 좋은 거는 같아요. 네. 첫날 300% 이렇게 그렇죠. 오르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음. 첫날 찍고 이제 급나가는 양상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반토막 나 있고 네네. 이런 게 좀 많아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때 예전에 두산 그 로보틱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그렇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 이상으로 올라갔던 게 그 MSCI나 그렇죠. 코스피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200.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은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게 유지가 잘 되는데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MSCI나 코스피 200 편입하기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상한가에 간다고 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그런 이제 시총의 벽에 부딪혀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꼭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신규 상장주 투자할 때 꼭 주의하실 게 과거에 이 몇 개 기업들이 막 연달아서 계속 올라간다 네. 해서 다른 기업들이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첫날 또 잘못 사면 며칠 만에 반토막 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신규 상장 기업들 투자하실 때는 좀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어쨌든 금요일날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인데 네. 정말 오랜만에 급반등에 성공은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LG엔솔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근데 주말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던 이제 뉴스 중에 많이 나왔던 게 테슬라가 공급 단가 인한다. 제압상하겠다. 근데 네. 사실 그건 이미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했기 언급된 때문에 부분이죠. 그래서 네. 금요일날 어느 정도 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그날 급등을 했는데 실제 이제 언론상으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급 단가 재협상 그만큼 이제 수익성을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좀 의도 같은데 이게 어쨌든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단가에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전기차가 언제쯤 많이 또 성장 궤도에 올라갈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LG엔솔의 그 이제 그 실적 발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건 한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분기가 실적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바닥은.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2차 전지 쪽도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결국엔 수요 성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것까지는 좀 시간이 당연히 좀 필요하니까 바닥은 좀 다져가겠지만
어쨌든 그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건 어쨌든 1분기가 좀 바닥이 될 것 같다라는 실적, 예, 그런 좀 그 전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에코프로도 약간의 좀 반등은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JYP가 좀 안 좋은 거는 일단 비처에 대한 지금 뭐 뉴스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K-팝이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오늘 보도가 하나 있긴 있었더라고요. 앨범 판매가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네. 특이한 것은 큐브엔터도 오늘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 살펴봤을 때 여자 아이들이 이번에 신보가 오늘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네, 아마 알고 이번 있는데,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걸로 네, 제가 선주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어서 일단 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 자체를 SM도 지금 뭐 2% 하락세, 그 다음에 YG엔터도 2%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이 그 산업 자체에 대한 좀 의심이 나타나고 그런 있는 것 게 같아요. 아닌가. 예.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리포트들을 보면 뭐 중국 쪽의 앨범 판매가 꺾인다고 해서 성장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들의 어떤 매매 동향도 한번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급락하는 구간에서 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엔터주들이 실적을 좀 발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발표 네. 확인해야 뭔가 좀 거기서 또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불확실한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주가 흐름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보고서 한두 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보면서 또 한번 좀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고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고 이제 한 장짜리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그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그날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하이닉스가 언급한 대로 그 가동률을 이제 올리긴 하는데 그 올리는 게 옛날 반도체가 아니고 HBM, DDR5 쪽이니까,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는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쪽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직은. 네, 그렇죠. AI에 좀 밀리고 있죠,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통 반도체 공급을 올린다면 약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수익성에 약간 또 물음표가 또 씌워질 수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공급 전략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전통 반도체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AI형 반도체 뭐 HBM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24년도에 대한 전망 뭐 6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보다 중요한 건 수요처들 있죠. 뭐 GPU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CSP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든가 AI 칩셋을 만드는 이 업체들이 어떤 또 전망을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저번에 그 미국의 그 AI용 그 서버 만드는 그 슈퍼마이크로가 전망 올리면서 주가가 네. 급등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전망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각 기업들이 그게 더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일단 하이닉스는 어쨌든 확인해 줬으니까 그 두 가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확인하면서 주가가 좀 위아래로 좀 변동성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보다도 그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 안내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이제 실적 안내인데 향후에 이제 어떻게 안내를 기업들이 할지 그거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그 거시경제가 좀 불안정하니까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이제 밸류에이션 더 높은 프리미엄 받는 거는 네네. 좀 정당하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추격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갤럭시 스마트폰 또 내놓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구매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24로요? S24 네. 이제 네. AI 기능이 하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그냥 솔직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AI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 통화를 할 때 네. 그 이제 진짜 실시간 통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근데 속도가 느리지 않나요? 아니 짧은 문장은 기가 막혀요. 네. 짧게 단어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과 내가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한다.
간단하게 여행 가서 하는 정도면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전문적인 대화 있죠. 네. 막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 김종희 의원님과 제가 뭐 어떤 하이닉스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예, 해석을 못 합니다. 그 중간에 그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한글로 얘기하죠. 그 영어를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뭐 한글 쓰다가 중간중간 영어 단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섞어쓰죠. 그럼 이제 네. 되게 문맥이 어색해지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지금 어차피 그냥 일반 우리가 그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네. 번역으로 하는 것도 뭐 전문적인 거를 번역하기에는 맞아요. 약간 예. 한계가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충분히 이제 여행 갔을 때나 좀 음. 간단한 대화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통화하실 때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긴 통화를 원하거나 정말 전문 그 동시 통역사 같은 그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기대하고 만약에 하시면 아 이건 아직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업데이트 또 하겠죠. 네. 할 것 네. 같고, 그래서 그건 보시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게 그 요약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네네. 기사 내용들 있죠. 네. 그거를 일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와가지고 요약을 시켜봤거든요. 네. AI 요약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것도 요약은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내용이 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은 하는데 문단별로 끊어줘요, 잘. 문제는 그 안에 알맹이들 중요한 것들이 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그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는 좀 쉽진 않구나.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건 좋은데 방향성은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AI가 그냥 갑자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대체하기에는 좀 시간은 걸리겠다. 그렇죠. 그건 뭐. 좀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뭐 저는 어쨌든 사용하면서 이제 뭐 한 2, 3일밖에 되지는 않아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AI 기술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에 어쨌든 여기에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그 기존 제품과는 좀 차별화되는 건 좀 확실히 좀 맞다. 다만 뭔가 더 업그레이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그냥 한번 사용기를 한번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혹시 스마트폰 뭐 쓰세요? 저는 23 울트라. 아 23. 그럼 네. 아직 바쁠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네, 뭐 저도 작년에 바꿨기 아, 때문에 작년에 한 2, 그래서 3년 더 써야 되겠네. 네, 한 1년 정도는 더 써야 될 것 근데 같긴 이제 한데. S23도 그때 들어보니까 업데이트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I 그래서 기능. 여기 22까지인가 아마 업데이트 해준다고 얘기한 것 같고 네. 그 아래 모델은 안 해준다고 해서 또 그거 갖고 또 차별하냐 네. 뭐 애플은 다 해주는데 왜 삼성은 안 아, 해주냐 뭐 그래요?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어쨌든 뭐 그 하드웨어가 또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도 네. 있을 테니까 네. 아마도 뭐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를 터트린 상황에서 서비스의 확장까지 잘 가져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야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삼성전자 되겠죠.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게 그 이 소프트웨어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네. 그 AI도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 요걸 발전을 시켰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확실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저게 이제 검은색으로 진하게 친 게 그 이제 국내,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인데, 네네네. 저기 맨 위쪽에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코스 코스RX. 네. 예, 저게 이제 스네일이 그 달팽이 크림 그 얘기하는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예전에 23년도 1분기엔 저 밑에 있었어요. 20위. 20위에 있다가 저기 이제 그 1위까지 올라섰고, 그 다음에 저기 4분기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저도 이게 처음 듣는 브랜드 아누아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네. 저 클렌징 오일 만드는 회사래요. 근데 저 기업이 지금 이제 저 브랜드가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이제 그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뭐 코스RX는 많이들 아실 거고, 요게 이제 그 지분이 아마 거기 어디죠? 아모레가에 네.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인기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틱톡 그 마케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10대들은 거의 틱톡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그걸 디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뉴진스의 그 디토라는 그 음악은 곡이, 알죠. 네, 근데 네네. 그게 이제 뜻이 나도란 뜻이래요. 저도 뭔지 몰랐는데, 근데 디토 문화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누군가 쓰면 틱톡이나 네네네. 저런 이제 인스타그램, 10대들은 이제 거의 인스타만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뭘 쓰거나 네. 올리면 그걸 거의 따라한대요. 쫓아하는 문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케팅을 해서 챌린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위까지 올라서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문화도 되게 독특한데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이 1등 했다는 것도 네. 좀 놀라운 일이고 14위는 이제 아누아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이 장표 좀 확인해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마 ODM 방식으로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아무튼 요 제품이 또 14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아모레나 LG가 잘 나갔지만 확실히 그렇죠. 지금은 이런 이제 중소형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것도 확실히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왜 ODM 회사들이 잘 나가고 인디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지는 요 데이터로도 확실히 검증이 되니까 이런 좀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화장품 어디서 사세요? 주로? 저는 화장품을 주로 제가 사질 않는 게 안 사세요? 네, 왜냐면 생일 그래요? 선물을 선물로. 대부분 다 이런 어. 걸로 받아서 화장품을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에도 많이 쌓여 그래요? 있거든요. 제가 또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해서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씻고 그냥 한번 바르면 끝나는 편이라 그래서 뭐 후배들이 사준 그 화장품만으로도 화장품? 지금 전 수급이 되기 때문에 아유, 부럽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사는데 저는 사실 화장품은 거의 그냥 올리브영 가서 사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냥 편하기도 하고 네네. 제품들도 많잖아요. 남성 네. 코로가 또 따로 있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사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올리브영 가면 확실히 느끼는 게 제가 뭐 여성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브랜드가 정말 많이 바뀐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구색들이 뭐 일주일 만에 여러 개로 이렇게 바뀌긴 하니까 그래서 또 쇼핑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그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예전부터 그런 어떤 화장품이나 그런 뭐 의약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네. 의약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의약품과 어떤 식품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스토어들이 엄청나게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리 잡지 못하다가 뭐 올리브영이나 여러 회사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네. 뭐 롯데나 이런 쪽에서 시도하는 건 제가 보기에 다 실패한 것 같고 결국 올리브영만 남아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해외 관광객들도 와서 맞아요. 올리브영 예, 또 올리브영, 예. 오가는 뭐 그런 뭐 그래서 명동에 올리브영 그 가보시면 2층인데 거기 정말 뭐 엄청, 원래도 예, 외국인이 맞아요.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화장품 이슈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 사실 이제 이번 주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번 주는 이제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MS 알파벳 AMD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기업들 세 개가 그렇죠. 발표 있고 네. GM도 중요한 게 그 LG엔솔의 주요 고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1월 31일 날은 이제 FMC가 열리게 되고 저기 이제 미국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게 너무 발행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네. 국채 가격 떨어지면 이제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10월인가 9월에 국채 금리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네. 저때 전원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수요일도 좀 한 번에 고비가 될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 네. 수요일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목요일은 또 애플, 아마존, 메타 이제 남은 또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2월 2일은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이제 그 내용들도 이번 주에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에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저 일정들을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일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을 제가 이제 그 잠깐 좀 보다 보니까 오늘 확실히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한글과 네. 컴퓨터가 급나가는 그 딥페이크 때문인가요? 그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그 네, 네, 가짜 네. 영상이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그 돌아다녔던 것 같긴 한데
그 딥페이크 문제가 이제 좀 굉장히 또 오늘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AI가 후퇴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는 되게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멘텀들은 다 노출이 된 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업들도 2월 초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과연 그 해당 기업들이 주가 오른 만큼 실적을 보여줄 거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IR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의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느냐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오늘 제약업종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뭐가 쏠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시젠이 22%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갑자기 뭐 HLB야 뭐 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네.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강세니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 뭐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젠이 22%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덩치가 있는 그 제약업종 내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의약품 업종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개를 들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크진 않아도 다 일정 부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오늘 거죠. 뭐 그 크래프톤 제외하면 거의 다 그냥 다 그렇죠. 이쪽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장 전체로 보면 일단 뭐 지수는 그래도 2,400선 중후반대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종목별로는 매일 이렇게 뭔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지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 계좌 수익률은 매일 뭔가 등락 고저를 크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 난 거는 조금 챙겨서 현금도 조금 들고 계시고 시장에 뭔가 큰 변곡점은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전체적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빠지 한 템포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에 좀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은 확실히 바이오가 이끄는 장세고 자 지금 이제 9시 30분인데요. 저희도 잠깐만 광고 잠시만 보고 와서 또 끝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반 믹스커피 속에 설탕이 무려 6g이나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2024년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매일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이것도 끊기도 힘든데 말이야. 2024년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타이거 사카 커피가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카린으로 단맛을 대체하여 일반 커피 믹스와 동일한데 당이 0g이라 화제입니다. 오, 타이거 사카 커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마셔봐야겠구만. 어디서 살 수 있나? 건강관리할 수 있는 제로슈가 커피 믹스가 필요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타이거 사카 커피를 검색하고 즐겨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2,489포인트, 10.78포인트 올라서 0.44%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00개 정도 되고요. 네, 다만 좀 하락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그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832포인트, 4.71포인트 하락을 해 있습니다. 상승은 400개에 불과하고 하락 종목이 1,100개나 넘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이게 그 바이오 쪽에 쏠림 현상이 좀 나오는 가운데 이게 2차 전지나 사실 이 AI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네. 여기가 좀 버텨주질 못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코스피 쪽은 또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나 LG엔솔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양시장이 또 달라요. 같은 반도체 2차 전지인데 대형 업체는 견조하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오히려 좀 부진한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코스닥 쪽이 좀 부진한 것 같고 근데 네. 코스닥은 계속 좀 외국인 매도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좀, 너무 좀 예, 매물이 많은데요. 수급 네.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코스닥은 지금 약간 좀 변동성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네.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도 셀 쪽은 오늘 좀 버틸려는 시도가 있는데 네. 소재 기업들이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소재 기업들 대표 기업인 오늘 이전한 LNF도 급락하죠.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6%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 소재 기업들의 흔들림 자체가
자체가 크게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의 흔들림이 아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크래프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넷마블도 오랜만에 또 강세를 네.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뭐 반발 매수세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수가 정체된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차라리 뭔가 다 빠지면 뭐 시장에 뭔가 대응이라도 빨리 결정할 수 있는데 지수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 종목만 변하게 되면 뭔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확보된 현금, 확보된 이익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2024년 1월 29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코스닥이 좀 아쉽지만 조금 또 분전해주길 다시 한번 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